중국에 또 당했다. 한국에 절대 팔지 마.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관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느냐? 우주, 항공이나 조선 분야 금형 장비,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 초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 다시 말해서 우주항공이나 조선 분야에 관련된 대부분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한국에 수출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예. 지금 중국은요, 사실 이렇게 한국 주중 대사관에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게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 아니다. 네. 바세나르 협정 등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에 따라서 이미 다른 나라들도 통제하는 품목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통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수출 통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항공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통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수출 통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공업이나 조선이나 뭐 자동차에 대한 수출 통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통제합니다. 왜?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이게 수출 통제를 안 하면요, 어떤 식이든 대한민국에서 기술 다 빼갈 수 있거든요. 다 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빼가느냐? 아니 뭐 퇴직한 임원을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에다가 회사, 위장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술을 사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한두 가지 기술만 가져갔겠습니까? 회사를 통째로 사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걸요. 하이디스라는 회사. 그 당시에 PDP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대우전자예요. 사실상은요. 대우전자. 예, 그 통째로 가져갔어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대우전자가 아니고 현대전자. 예, 현대전자에 있던 PDP 기술 통째로 다 갖고 갔거든요. 오늘날의 하웨이가 저렇게 된 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통째 훔쳐간 거, 훔쳐가. 저는 훔쳐갔다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제 한국 정도 따위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만든 기술 한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요, 얼마 전에 한중일 정상회의 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봐요. 리창의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그냥 형식적인 쇼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니 삼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FTA를 더 확대한다는 등 경제 영역을 더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등 별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 공연불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며칠 지났습니까? 26일, 27일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딱 3일 지났어요. 사흘 지났는데 지금 중국은요, 대한국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잉크도 안 말랐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시진핑이 왔었다면 이렇게 분위기가 됐을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죠. 물론 말입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바세나르 협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 그리고 소재에 대한 통제 시스템, 이게 바스나르 협정입니다. 바세나르 협정.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적성국으로 보는 거죠. 중국은요. 적성국으로 보면서 뭐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 믿지 못할 중국, 저는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요, 대국이면서도 대국답지 못하고요. 대한민국이 소국이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이 대국답습니다. 마음의 넓이나 이게 행동의 반경이나 우리 중국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땅만 넓으면 뭐예요? 쫌팽인데. 대한민국은 땅은 좁지만 마음도 넓잖아요. 실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거 보세요. 중국인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요, 어떤 식이든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치명타를 줄 생각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입니다. 2023년 8월에 갈륨이나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만드는 원자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출 통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 정부에 신고하고 현재까지는 수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언제 요소수가 터진 것처럼 터질란지 모르고요. 또 작년 12월에는요. 흑연에 대한, 이건 배터리거든 2차 전지.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결국 말입니다. 우주항공 조선 분야의 소부장 수출 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민간 분야의 수출 통제가 이제 군사 분야의 수출 통제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주항공 조선이라는 게 군사 분야잖아요. 군사 분야로까지 수출 통제를 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앞으로는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터질란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공격을 해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 우주항공 조선 분야의 소부장 이거 수출 통제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영향 별로 안 미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주항공 분야가 우리가 중국보다 좀 뒤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보다 완전히 뒤진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분야이고요. 또 좀 뒤진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분야고요. 조선 분야는 우리가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맞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맞대응. 상호주의 원칙이잖아요. 상호주의 원칙으로 중국이 우주항공 분야나 조선 분야의 소부장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더더욱 말입니다. 중국 제품을 우리가 쓴다든가 중국 소재나 부품을 썼을 경우에 수출에는 또 한 번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중국 제품을 쓴다든가 중국의 소품이나 소재나 부품을 썼을 경우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라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중국이 한 만큼 우리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상호주의고 상호주의가 결국은요.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면 안 그래도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이 우리는 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33개 핵심 광물 대중국 의존도를 보면 점점 높아지죠. 2021년에 13.3%에서 2023년에 21.6%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광물을 가지고 아니면 소재죠. 예, 부품이나 반제품을 가지고 앞으로도 장난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리 대응해 가는 게 맞습니다. 계속 중국에게 뒤통수 맞는 것보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든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자원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지난 2년 동안도 안 나왔지만 앞으로 3년 안에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우리 자원개발 직접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핵심 광물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도 이렇게 높을 뿐만 아니라 숫자로 봤을 때 이거 우리 진짜 심각하거든요.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80% 이상 수입 품목 수를 보면요. 전체 수입 품목 수는요. 12,586개인데 그중에 특정 국가 의존도 80% 이상 품목 수가 3,941개입니다. 그중에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품목 수는 1,850개예요. 엄청나죠? 저는 이거 빨리 다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처럼 그냥 간다면 중국은 언제든지 말입니다. 요소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요소수 대란이 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가지고 대한민국에게 타격을 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 히토류다. 히토류 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만드는데 핵심 소재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장난을 치니까 우리는 우회해서 베트남하고 연계가 돼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850개라고 하더라도 이게 산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예를 들어 33개 핵심 광물 같은 경우 대중 의존도를 확실히 낮춰야 되고요. 중국을 믿지 말고 중국을 아주 경계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요. 대국인 것 같지만 마음 씀씀이는 쫌팽입니다. 게다가 외교 지침도 보면 전랑 외교예요. 이리때가 공격을 하듯이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외교 전략도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중국의 어떤 전략적 모습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중국은 앞으로도요. 대한민국을 핵심 광물이나 혹은 부품이나 소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려고 들 겁니다.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에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특히 자유진영과 연대하면서 핵심 광물을 확보해 가는 것 저는 절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중국 믿지 말자고요. 중국은 믿어서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반장처럼 말을 바꾸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전 세계의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부품, 반제품까지 다변화시키는 전략 저는 국가 전략으로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앞으로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난질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장난질에 계속 우리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만 한다면 저는 그 장난질에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을 계속 믿고 뭘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그만큼 절망을 줬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움직여서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외쳐봅니다.